가방은 굉장히 베이직하면서도 페미닌한 감성이 느껴지는 네트 호보백입니다. 자, 무늬 패턴을 좀 자세히 보시면 자, 이렇게 보일 듯 말 듯, 비칠 듯 말 듯 이렇게 은은하게 네트 패턴이 들어가 있고, 이 무늬 패턴이 펀칭 드레스 무늬 패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펀칭 네트 호보백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종이실을 어려워하시는 초보자 분들을 감안을 해서 만든 가방이기 때문에 자, 손단 난이도 별 하나, 만들기 난이도 별 하나, 그 다음에 만들기에 사용된 패턴은 사슬, 짧은뜨기, 빼뜨기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바닥부터 가방 줄까지 통일감 있게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무늬 패턴이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다 연결이 돼서 이렇게 손잡이까지 다 만들어지고요. 한 패턴으로만 갔기 때문에 이 통일감에서 주는 안정감과 완성도가 굉장히 돋보이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안에다가 짐을 넣어놨는데요. 자, 짐을 넣어도 쉐입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자, 이게 바닥이 꽤 폭이 있는 가방입니다. 이게 패턴이 하나로 연결돼서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짐을 넣어도 이렇게 쉐입이 흐트러지지 않는 굉장히 쉐입이 예쁜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초보자분들은 요거 다 완성하시고 나면 우아하실 겁니다. 굉장히 베이직하면서 되게 여름에 어떤 옷에도 조금 잘 어울릴 그런 가방이에요. 자, 오늘 만들기에 사용된 실은 루피랑 루피 내추럴 두 가지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는 사용 바늘과 사이즈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보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펀칭 네트 호보백입니다. 오늘 저랑 한코한코 만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드인 한코한코입니다. 오늘 만들기에 사용된 실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루피, 하나는 루피 내추럴인데 두 개 다 똑같은 종이실인데 이 재질감하고 이 두께감이 조금 다릅니다. 자, 루피는 보시는 것처럼 조금 얇은데 이렇게 넓게 이렇게 있는 실이고, 루피 내추럴은 이렇게 컬러가 조금 섞여 있어요. 이게 조금 믹스가 된 이런 실이고 좀 오가닉함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얘도 루피처럼 펼치려면 펼쳐지는데 막상 쓸 때 얘가 펼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두께감이 있게 떠집니다. 그래서 두 개 가방을 만들 때 사용된 바늘이 달라요. 루피는 모사용 3.5mm를 사용을 해서 만드시는 게 예쁘고, 루피 내추럴은 4mm로 하는 게 예쁩니다. 제가 루피 내추럴을 3.5mm로도 떠봤는데 실이 조금 두께감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펀칭 네트, 이 네트의 공간이 너무 작게 나와서 조금 답답하게 나와요. 그래서 루피 내추럴은 4mm로 뜨셔야 패턴도 예쁘게 나오고 뜰 때 조금 수월합니다. 3.5mm로 뜨면 뜰 때 조금 되게 뻑뻑한 느낌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사이즈가 살짝 다른데 아주 살짝 다릅니다. 자, 루피 내추럴로 뜬 게 루피보다 가로 세로가 약 한 1.5cm 이 정도 차이가 나서 그렇게 크게는 차이는 안 나는데, 여러분들 막 이제 항상 영상을 올려드리면 사이즈 업에 대한 문의가 많거든요. 근데 호보백은 여러분 사이즈가 너무 크면 오히려 안 이쁩니다. 왜냐하면 이 호보백은 이 가방에서부터 타고 올라가면서 이게 줄이 되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이즈를 늘리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 루피로 만든 게 루피 내추럴보다 살짝 작아서 얘는 한 패턴 내지는 두 패턴 정도 늘려서 떠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루피는 얘가 4볼에 들어서 다 완성을 했는데 조금 많이 남아요. 그래서 얘는 두 패턴 정도 키우셔도 실이 모자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루피는 사이즈를 조금 키워도 되지만 루피 내추럴은 키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를 알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가방은 접근부터가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가방이에요. 자, 루피로 할 때 이 손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막 댓글로 통곡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땀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패턴을 사용을 했는데, 왜 쉽냐면 얘는 코를 보고 뜨는 게 아니라 이 패턴에서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또 똑같은 패턴을 반복을 해서 넣기 때문에 공간을 보고 떠요. 그래서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이 무늬 자체가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런 무늬라서 이렇게 정갈하게 나오는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손땀이 조금 삐뚤해도 다 예쁘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쉽고 만들고 나면 우와 하는 그런 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본격적으로 만들기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바늘은 모사용 7호 4mm 사용합니다. 자, 기초 사슬의 규칙성은요, 2 곱하기 홀수 더하기 2입니다. 그래서 저는 2 곱하기 17 더하기 2 해서 36, 자, 2 곱하기 17은 34 더하기 2 해서 36 해서 기초사슬을 36개를 잡을 건데, 사실 이 무늬 패턴은 2배수면 다 가능한 무늬기는 해요. 하지만 얘가 호보백이라 이 호보 라인을 잡는 것 때문에 이 중간에 홀수라는 숫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영상 후반부에 이제 호보 라인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보시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매듭을 하나 잡겠습니다. 매듭 하나 지어주시고, 자, 사슬을 잡는데요. 사슬을 잡을 때 사슬땀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않습니다. 자, 사슬 하나, 둘. 그러니까 지금 이 땀이 지금 사용하는 바늘이 2개는 들어간다 라는 느낌으로 이 사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사슬 36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사슬 36개 잡았습니다. 36번째 사슬 잡으시고 기둥사슬 하나 합니다.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자, 지금 앞에 여기 사슬에 V코가 보이죠? 얘를 뒤로 돌려서 코 산에다가 이제 짧은뜨기를 1대1로 넣어줄 건데요. 자, 여기 이렇게 보리 모양이 앞에 있고 얘를 그냥 뒤로 돌리면 이 보리 모양 사이에 지금 이렇게 중간에 한 줄 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가 코산인데 이 코산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짧은뜨기를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나온 코산. 자, 이게 종이실이 아니면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이게 종이실이라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있는 이 코산에다가 넣고 짧은뜨기를 할 겁니다. 자, 2번째 코산에 바늘을 넣으시면 돼요. 지금 첫 번째 코산은 기둥사슬이 가져가는 코산이고, 2번째 코산이 36번째 사슬의 코산이 됩니다. 하나, 둘, 2번째 코산에다가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지금 짧은뜨기에서 생긴 V코 여기에다가 표시링 달아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산 바늘 넣고, 자, 짧은뜨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짧은뜨기 하는 거 잘 보세요. 자, 종이실은 구겨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 짧은뜨기를 힘을 꽉 줘서 이 종이를 이렇게 누르듯이 구기듯이 뜨면은 예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실을 끌고 올 때 충분히 끌고 옵니다. 충분히. 지금 이 끌고 온 이 실이 지금 이 바늘이 2개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에 걸려있는 이 줄하고 이게 평행이 되거나 살짝 오른쪽으로 치중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얘가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이렇게 와서 짧은뜨기를 해주면, 자, 짧은뜨기 앞쪽에 있는 V코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위에 생기는 이 V코만 엄청 땀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이거는 이제 계속 원형뜨기가 아니라서 그나마 좀 난데, 자, 이런 식으로 원형뜨기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원형에 각이 안 산다든지, 일단 모양이 일단 안 예쁘게 됩니다. 땀이 안 맞아요. 지금 위에 있는 V코랑 몸쪽에 있는 V코가 1대1이던지 아니면 몸쪽에 있는 V코가 조금 더 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얘가 주저앉아요. 그래서 자, 코산에 넣고 실 끌어올 때 충분히 끌고 오고,
두 줄을 모두 통과해서 짧은뜨기. 그러면 자, 얘가 분명하게 보이죠? 얘랑 얘랑 비율이 맞아야 됩니다. 1대1이거나 이 몸쪽이 조금 더 길게 나와야지 맞습니다. 그 다음 자, 실 끌고 와요. 자, 지금 이 끌고 온 이 땀이, 이 바늘이 두 개는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요 정도 땀이어야 되고, 수평이 맞거나 살짝 오른쪽으로 가도 돼요. 두 줄 모두 통과. 자, 요렇게 종이실로는 요렇게 짧은뜨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립법의 영향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펜 타입을 하시는 분들이 땀이 조금 작은 경향이 있어요. 조금 더 유의를 해줍니다. 이렇게 충분히 끌고 와서 정확하게 몸쪽에 있는 부위코가 이렇게 보여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 하나 남겨놓고 마지막 한 코 남겨놓고 그 전까지 1대1로 코산에 짧은뜨기 쭉 넣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코 남겨놓고 각 코산에다가 1대1로 짧은뜨기를 쭉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한 거를 보세요. 몸쪽에 있는 V코가 명확하게 이렇게 V로 보이죠? 요 정도로 키가 크게 짧은뜨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이실은 그 구겨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요. 딱 땀이 아주 정갈하게 짧은뜨기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꾹꾹 눌러 뜨는 거 아니면 어려워요. 네, 좀 삐뚤삐뚤해 보이지만 다 뜨고 나면 이게 다 어우러져서 예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 V코 땀이 확실하게 몸쪽에 있는 V코 땀이 나와야 된다는 거를 네, 주의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코산에다가 바늘 넣고 짧은뜨기를 3개를 넣겠습니다. 자, 짧은뜨기 하나 하고 지금 하나 해준 거에다가 표시링 달아 놓을게요. 자, 3개 넣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 넣었죠? 2개 더 넣어줍니다. 둘, 셋. 자, 하나, 둘, 셋, 3개 있어요. 세 번째 짧은뜨기 V코에다가도 표시링을 달아 놓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위에 V코 따라서 쭉 가주시면 돼요.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그 다음 코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해서 이제 위에 V코를 따라서 쭉 1대1로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쭉 가셔가지고 우리 맨 처음에 첫 코에서 지금 표시링 달아놨던 자리가 여기에요. 그리고 지금 첫 코가 들어갔던 데는 사슬을 만들었을 때 36번째 사슬 자리. 자, 여기 마지막 코 놔두고 그 전까지 1대1로 짧은뜨기 쭉 넣어보겠습니다. V코 따라서 1대1로 짧은뜨기 쭉 해줬고요. 마지막 한 코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36번째 사슬이었던 그 부분이고 지금 시작할 때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서 지금 표시링 첫 코 표시 해놨죠. 그 자리입니다. 여기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2개 더 넣어줍니다. 하나, 둘, 2개 넣어주고 지금 하나, 둘 했죠. 하나, 둘. 여기 하나 했던 이 부분에다가 표시링 달아 놓겠습니다. 지금 양쪽 마지막 코에 3코씩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 둘, 셋 해서 양쪽에 시작과 끝에 표시링을 달아놨고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얘를 지금 쪼개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 넣고 나중에 2개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타원형 뜨는 거에 거의 기본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가방 바닥에 첫 단이 완성이 됐고 전체 코스는 74코가 나오면 맞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 들어갈 건데 두 번째 단부터 이제 무늬 패턴이 들어가요. 무늬 패턴을 2단을 넣어서 바닥을 완성을 할 겁니다. 자, 이게 바닥의 끝이 아니에요. 무늬 패턴으로 이제 바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첫 코 표시링 빼주시고 첫 코에다가 바로 빼뜨기 없이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지금 짧은뜨기 해줬던 여기 V코에다가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해놓고 사슬 2개, 하나, 둘. 자, 여러분 이거 사슬 만들 때도 자 사슬도 자 엄연히 스티치이기 때문에 땀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으실 필요 없고 이 V코랑 맞춰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슬 2개 해주고 다시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러면 첫 코에 지금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가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처음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코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합니다. 짧은뜨기 하고 사슬 2개, 하나, 둘 하고 그 다음 코로 갑니다. 같은 코 아니고 그 다음 코 V코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이 가방의 무늬 패턴이 이게 다예요.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자, 요게 무늬 패턴 하나입니다. 그 다음 똑같이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자, 요거에 계속 반복이에요. 그 다음 코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그 다음 코 V코에 짧은뜨기 하나. 자, 무늬 패턴 하나 끝났고 그 다음 V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 짧은뜨기 사슬 2개,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자,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짧은뜨기, 사슬 2개, 짧은뜨기. 계속 요거를 반복을 쭉 해주시면 돼요. 반복을 쭉 해서 이 표시링 달린 전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이 표시링 달린 2코 전에서 저랑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쭉 반복해 볼게요. 자, 패턴 쭉 반복을 해서 왔고요. 표시링 달린 전 지금 2코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뜨면 얘가 이렇게 동그랗게 휠 거예요. 근데 첫 단만 그렇고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올라가면서 얘가 이렇게 펴질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패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해서 표시링 전까지 패턴이 모두 다 완성이 됐고, 자, 여기 표시링 달린 데서부터 표시링 달린 데는 자, 표시링 빼주시고 방금 표시링 뺐던 V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하고 다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자, 지금 이 전과 얘의 차이는 짧은뜨기 하고 사슬 2개 하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있잖아요. 근데 이 라운드 돌아가는 3코에서는 요렇게 진행을 해요. 짧은뜨기 사슬 2개 다시 같은 코에 짧은뜨기. 요거의 차이만 있고 이 패턴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자, 지금 짧은뜨기 하고 사슬 2개 또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하면 이 사슬 2개 아래에 공간이 크게 보이죠? 여기에다가 표시링을 달아놓을게요. 사슬 2개 아래 공간에다가 이렇게 표시링을 달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 코 V코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사슬 정확하게 해줍니다. 사슬 뭉개지 않아요. 사슬 2개, 다시 같은 코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자, 그 다음 표시링 달려있는 코를 만나죠. 표시링 빼주시고 똑같이 해줍니다.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다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고 지금 짧은뜨기 사슬 2개 같은 코에 짧은뜨기 돼 있는 이 사슬 2개 아래 공간 여기죠? 여기에다가 표시링을 달아 놓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은 그 다음 V코 바늘 넣고 짧은뜨기 사슬 2개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그 다음 코 짧은뜨기 사슬 2개 하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사슬 2개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해서 또 패턴 맞춰서 쭉 가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 표시링 달려있는 전까지 이 패턴을 또 동일하게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표시링 전까지 패턴 반복해서 쭉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왔고요. 여기 표시링이 달려있고 표시링 달린 코 하나, 둘.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달려있는 건 첫 코입니다. 자, 여기 첫 코, 지금 여기 짧은뜨기에 표시링 달려있는데 요거를 잠깐 빼서 지금 여기 짧은뜨기하고 사슬 2개 짧은뜨기죠? 여기 사슬 2개 아래 공간으로 표시링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이제 그 다음 표시링 빼주시고 방금 표시링 빼준 V코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다시 같은 자리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주고 지금 짧은뜨기 사슬 2개 다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했죠? 사슬 2개 아래 공간 여기에 이렇게 표시링 달아 놓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 코가 남아요. 여기가 첫 코였습니다. 마지막 코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줍니다.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그 다음에 다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면 이제 두 번째 단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제 세 번째 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제부터는 자, 이제 코스를 세는 게 아니라 이 사슬 2개 아래 공간이 이제 코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뜨기가 쉬워집니다. 이 공간에다가 계속 똑같이 이 패턴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 단에 이 라운드에서 코 늘림이 있어요. 예,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쉽게 뜨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여기 지금 표시링 달아놓은데 여기가 첫 코였어요. 지금 첫 코에 짧은뜨기 사슬 2개 짧은뜨기 돼 있는 여기 사슬 2개 아래 공간에 표시링을 방금 옮겨놨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바늘 넣고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해주고 편물을 돌릴 거예요. 이렇게 갑니다. 자, 이 패턴은 이렇게 겉면 보고 떴다가 앞면 보고 떴다가 왕복 편물을 하듯이 그렇게 갈 거예요. 지금 빼뜨기 연결 사슬 하나 한 상태에서 편물 돌려서 편물 돌렸을 때 맨 처음 보이는 짧은뜨기 사슬 2개 짧은뜨기 이 사슬 2개 아래 공간 여기에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사슬 2개 짧은뜨기 하고 또 사슬 2개 또 같은 공간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 사슬 2개 아래 공간이 하나, 둘, 두 군데가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첫 번째 여기 표시링 달려있던 자리 여기에다가 그냥 다시 표시링을 달아 놓을게요. 지금 여기에 표시해 놓는 거 이제 마지막 코가 되는 겁니다. 자, 헷갈리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풀고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까지 패턴을 반복을 해서 왔고, 여기 지금 표시링 달려있는 사슬 2개 아래 공간에 바늘을 넣고 빼뜨기 해줍니다. 자, 빼뜨기 할 때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아주 설렁설렁합니다. 빼뜨기 해주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하고 편물 돌려서 지금 마지막에 여기 패턴 하나 만들어줬던 사슬 2개 아래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자, 빼뜨기 연결 사슬 하나 한 상태에서 편물 돌려서 이쪽으로 갑니다. 가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또 다시 같은 공간 자리에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사슬 2개 아래 공간이 하나, 둘, 2개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슬 2개, 여기 아래 공간이 이제 첫 번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헷갈리시면 표시링 달아 놓습니다. 자, 표시링 달아 놓고요. 그 다음 여기 표시링 달려있는 자리를 만나게 돼요. 표시링 빼주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슬 2개 돼 있는 아래 공간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또 사슬 2개, 또 같은 자리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해서 이 패턴을 늘려준 거예요. 여기가 공간이 하나였는데 지금 2개로 늘려준 겁니다. 사슬 2개 돼 있는 아래 공간이 하나, 두 개 생겼죠? 여기 하나, 둘 중에 여기 두 번째 사슬 2개 아래 공간에다가 표시링 달아 놓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사슬 2개 아래 공간으로 계속 가시면 돼요. 사슬 2개 아래 공간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까지만 해줍니다. 지금 옆에는 2개 해줬잖아요. 이거는 이 라운드를 늘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사슬 2개 아래 공간. 이 사슬 2개 아래 공간이 이렇게 뾰족뾰족 산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아래 공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사슬 2개 아래 공간만 보면서 갑니다. 짧은뜨기, 사슬 2개, 다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그 다음 사슬 2개 아래 공간, 짧은뜨기, 사슬 2개, 또 같은 공간, 짧은뜨기.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다시 같은 공간 자리에 짧은뜨기 해서 쭉 패턴을 반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표시링이 달린 이 전, 여기죠. 이 표시링이 달린 이 전 사슬 2개 아래 공간, 여기까지 똑같이 이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를 반복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자, 쭉 가보겠습니다. 자, 패턴 반복해서 쭉 왔습니다. 그 전단에 사슬 2개 아래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오시면 되고, 자, 이제 표시링 달린 데서부터 표시링 달린 데까지 여기가 보면 사슬 2개 아래 공간이 하나, 둘, 셋,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 이 3군데에서만 이 공간을 하나 더 늘려주는 거예요. 자, 표시링 빼주시고, 방금 표시링 뺐던 사슬 2개 아래 공간 바늘 넣고 짧은뜨기 사슬 2개, 짧은뜨기 사슬 2개
하고 또 같은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자, 원래 사슬 2개 아래 공간이 하나가 있었는데 전단에 지금 여기서는 사슬 2개 아래 공간을 하나, 둘, 2개를 만들어서 하나를 늘려줘서 2개를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지금 하나, 둘, 2군데 만들었죠? 여기 첫 번째 사슬 2개 아래 공간에 표시링 다시 달아 놓습니다. 그 다음 사슬 2개 아래 공간, 자, 방금 만들어준 거랑 똑같이 해줍니다.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또 다시 같은 자리, 짧은뜨기 하나 해서 또 마찬가지로 여기랑 마찬가지로 하나를 더 늘려줘서 사슬 2개 아래 공간이 하나, 둘, 2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표시링 달린 부분을 만나요. 표시링 빼주시고 똑같이 해줍니다.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또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슬 2개 아래 공간이 하나, 둘, 2군데가 생기게 돼요. 하나, 둘, 2군데 중에 두 번째 사슬 2개 아래 공간에다가 표시링을 달아 놓습니다. 자, 그러면 표시링 달린 데서부터 표시링 달린 데까지가 라운드인데 전단에서는 공간이 하나, 둘, 셋, 3개였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개를 더 늘려줘서 6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2개를 먼저 해주고 왔고 마지막 여기 하나가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번 단까지만 이 라운드에서 코 늘림이 있고요. 다음 단부터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은 또 똑같이 따라갑니다. 사슬 2개 돼 있는 아래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또 그 다음 사슬 2개 아래 공간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다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자, 패턴은 요거 하나예요.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인데 이쪽은 라운드라서 늘림의 변형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가시면 되고, 자, 여기 표시링 달린 부분 전 사슬 2개 돼 있는 아래 공간까지 패턴 반복해서 쭉 가보겠습니다. 자, 쭉 패턴 반복해서 왔고요. 표시링 달린 전까지 쭉 왔습니다.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반대편 한번 보면 여기 표시링 걸린 데 빼고 이 사이에 이 패턴의 개수, 그러니까 사슬 2개 아래 공간을 세면 되죠.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세면 여기서부터 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 2, 3, 4, 5, 6, 7, 17개고 그 다음에 여기 표시링 달린 데서부터 표시링 달린 데까지가 6개. 이쪽도 지금 표시링 전까지 했죠? 그래서 개수를 세어보시면 반대편과 대칭되게 딱 17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쪽 라운드가 우리가 6개였으니까 이쪽도 이 패턴을 6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4개가 돼 있습니다. 여기 표시링 달린 데에서 지금 2개를 더 만들어주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표시링 빼주시고 여기 표시링 달린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또 사슬 2개, 또 다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해서 사슬 2개 아래 공간이 하나, 둘, 2개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하나, 둘 돼 있는 첫 번째 사슬 2개 아래 공간에 표시링 달아 놓으면, 자, 여기는 처음 해야 되는 곳을 표시를 해 놓은 거고, 라운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슬 2개 아래 공간에 개수를 세면 1, 2, 3, 4, 5, 6 이렇게 돼서 양쪽 라운드가 6개, 이 중간은 17개씩 해서 46개의 패턴이 나오면 맞습니다. 46개의 패턴이라는 거는, 자, 이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해서 이렇게 올록볼록 튀어나와 있죠. 요거의 개수를 셌을 때 46개라는 거예요. 요렇게가 딱 나와야지 이제 그 다음 단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닥의 늘림의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평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 이 패턴의 증가가 없습니다. 이 가방은 코스로 보는 거는 맨 첫 단만 코스를 보고, 무늬 패턴이 들어가면서부터는 패턴 수를 세셔야 돼요. 46개의 패턴이 됐고, 이제 앞으로는 46개의 패턴이 계속 변함없이 올라갑니다. 호보라인 들어가기 전까지 쭉 그렇게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완성이 됐고요. 여기 처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처음 자리, 그러니까 첫 패턴이죠. 사슬 2개 아래 공간 첫 패턴. 지금 방금 표시링 빼준 데에다가 바늘 넣고 빼뜨기 해줍니다. 근데 빼뜨기 할 때 우리 보통 세게 당겨서 하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느슨하게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 느슨하게 해주고 사슬 하나 해놓고 다시 이 자리에다가 표시링을 달아 놓습니다. 해놓고 편물을 돌려요. 얘는 왕복으로 떠줘야 됩니다. 왕복으로 떠줘야 돼요. 그러면 얘를 편물을 돌리면 맨 처음 해야 되는 사슬 2개 아래 공간은 얘가 되겠죠. 편물 돌리고 맨 처음 보이는 사슬 2개 아래 공간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사슬 2개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그 다음 표시링 빼주시고 이제 이 처음 자리 요것만 빼고 다 이제 빼주셔도 돼요. 그 다음 사슬 2개 아래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사슬 2개 아래 공간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자, 이제 모든 사슬 2개 아래 공간에 똑같이 이 패턴을 반복을 해서 쭉 가시면 됩니다. 이 표시링이 달린 전까지. 그 다음에 지금 달려있는 이 표시링은 이제 다 빼셔도 됩니다. 이거는 패턴의 수를 파악을 하시라고 마지막까지 달아놨던 거예요. 자, 다 빼주시고 표시링 지금 여기 하나에만 걸려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가 이제 짧은뜨기 단부터 하면은 한 단, 두 단, 세 번째 단이었어요. 세 번째 단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 여기인데 네 번째 단은 편물을 돌려서 가기 때문에 얘가 마지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마지막이고 마지막 전까지 여기까지 각 여기 사슬 2개 아래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를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가보겠습니다. 패턴 쭉 반복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링 달려있는 전까지가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자리고, 그 다음에 얘를 마지막으로 해준 다음에 이제 빼뜨기로 연결해야 되는 데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우리가 네 번째 단을 뜨고 있어요. 네 번째 단, 첫 번째 이 무늬 패턴을 넣어줬던 부분이 얘입니다.
자, 여기가 마지막 바로 왼쪽 여기 사슬 2개 아래 공간이 네 번째 단 첫 번째 패턴을 만들어줬던 데예요. 자, 표시링 빼주시고, 자, 여기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단 마지막.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또 같은 자리 짧은뜨기가 다 됐고요. 그럼 네 번째 단이 다 완성이 됐고, 자, 마찬가지로 이 무늬 패턴 하나씩 여기 사슬 2개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개수를 세시면 전단하고 똑같이 46개의 패턴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맞아야 돼요. 자, 조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매단 이 패턴 수를 세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가 네 번째 단 맨 처음에 무늬 패턴 만들어줬던 데예요. 여기 사슬 2개 아래 공간에다가 빼뜨기 느슨하게 당겨서 하지 않습니다. 느슨하게 해주고 사슬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자리에다가 표시링을 달아 놓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5번째 단을 들어가는데 5번째 단 마지막 무늬 패턴을 넣어야 되는 이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자, 사슬 하나 한 상태에서 편물 돌려줍니다. 그러면 편물 돌려서 첫 번째 보이는 사슬 2개 아래 공간 단을 넣고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해서 5번째 단 첫 번째 무늬 패턴을 만들었어요. 자, 요 자리도 헷갈리시면 사슬 2개 아래 공간에다가 표시링 달아 놓습니다. 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사슬 2개 아래 공간 여기 이제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이 자리가 헷갈리시진 않을 거예요. 그 자리마다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또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자, 제가 지금 뜨는 거를 잘 보세요. 이 실을 끌어올 때 아주 충분하게 끌어옵니다. 이 짧은뜨기 몸통에 있는 V코가 명확하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사슬 할 때도 뭉개지 않습니다. 사슬도 땀 간격을 유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사슬 2개, 다시 같은 공간 바늘 넣고 짧은뜨기.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해서 지금 5번째 단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 단 하면서부터 얘가 약간 이렇게 입체감이 산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드실 거예요. 자, 여기 파란색 표시링 달린 데가 5번째 단 마지막 무늬 패턴 넣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쭉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째 단 무늬 패턴 반복해서 왔고요. 이제 마지막 자리 하나 남았습니다. 표시링 빼주시고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자, 짧은뜨기 뭉개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단이 마무리가 됐고 마찬가지로 이 패턴 수를 세시면 46개가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마지막까지 떴으면 여기 5번째 단 첫 번째 무늬 패턴 넣어준 사슬 2개 아래 공간에 우리 표시링 달아놨죠? 자, 여기에다가 빼뜨기 연결, 빼뜨기 세게 안 하고요. 빼뜨기 연결, 사슬 하나 하고 이제 편물도 돌려줄 겁니다. 자, 여기 5번째 단 첫 번째 무늬 패턴 넣었던 건데 6번째 단은 이렇게 왔다가 이제 편물 돌려서 이렇게 가니까 이제 얘가 마지막이 돼요. 이 자리에다가 표시링 달아 놓고요. 자, 빼뜨기 연결하고 사슬 하나 한 상태에서 또 편물 돌려주면 첫 번째 패턴 사슬 2개 아래 공간이 딱 보이죠, 왼쪽에. 거기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해서 6번째 단 첫 번째 무늬 패턴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표시링을 달아 놓습니다. 자, 조금 하다 보면 이제 표시링을 안 달아도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초보자분들은 꼭 이 두 자리에다가 표시링 달고 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또 6번째 단을 또 무늬 패턴을 넣고
또 빼뜨기로 연결해서 편물 돌리고 해서 계속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뜨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쉬워요. 쉽고 종이실이 손땀 조절이 어려운데 얘는 손땀 조절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번째 다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거의 반복이에요. 자, 한 7, 8단 뜰 때까지는 얘가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딱 입체감이 살진 않습니다. 이게 무늬 패턴을 일찍 넣어서 지금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무늬 패턴부터 몸통이 아니에요. 바닥에도 지금 이 패턴을 넣어서 만든 거라서 바닥이 꽤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뜨고 있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고 바닥 폭이 있어요. 바닥 폭이 있어서 지금 이 실을 이렇게 넣어도 보통 호보백이 이 폭이 적으면 모서리에 물건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실을 양쪽에다 넣어도 그런 게 없습니다. 폭이 어느 정도 있는 가방인데 무늬 패턴이 다 연결돼서 뜨다 보니까 바닥처럼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쭉 호보 라인 나오기 전까지 뜨시면 되고요. 자, 제가 미리 뜬 거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무늬 패턴이 나옵니다. 우리 그 펀칭 레이스 있죠? 그거에 되게 비슷한 느낌이 나고 이 네트가 네모난 네트가 아니라 이렇게 동글동글한 네트라서 조금 여성스러우면서도 좀 유니크하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예쁩니다. 그리고 이 늘어짐도 거의 없어요. 아주 탄탄하고 한 겹으로 떴지만 아주 탄탄하고 이것도 굉장히 도톰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호보 라인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쭉 뜨면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실을 바꿔서 뜨고 있기 때문에 좀 떠봐야지 알 것 같아요. 호보 라인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가방이 되게 예쁩니다. 자, 호보 라인 들어가기 전까지 평단으로 쭉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굉장히 예쁘죠? 이건 루피 41번이고요. 그래서 호보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고 양쪽으로 가방 줄까지 같은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 호보 라인 다 해주고 가방 줄이 연결이 되면 여기 이제 마무리는 쉘 패턴, 조개무늬 패턴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난이도도 굉장히 쉽고 굉장히 완성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루피, 요거는 루피 내추럴. 네, 이런 느낌의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저도 호보 라인 되기 전까지 평단으로 46개 패턴 계속 유지하면서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해서 쭉 뜨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쭉 뜨고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뜬 게 이제 호보 라인 들어가기 전까지를 이제 뜬 거고요. 자, 무늬 패턴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짧은 뜨기로 기본 타원형 뜨는 거를 한 단을 뜨고 갔어요. 얘 제외하고 이제 무늬 패턴 들어간 이 개수를 세면 되는데 총 무늬 패턴부터 시작했을 때가 32단입니다. 자, 요거를 셀 때는 지금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 뚫려 있죠. 요 개수를 세면 이제 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세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여기까지 32 해서 32단, 무늬 패턴 32단을 떴고, 자, 홀수에서는 정면을 보고 뜨게 되고요. 이 겉면을 보고 뜨게 되고, 짝수에서는 이제 안쪽 면을 보고 뜨게 돼요. 그래서 32단을, 무늬 패턴 32단을 떴을 때 이렇게 안쪽 면을 바라보면서 와야 되고,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저랑 이 호보 라인을 맞추시려면 짝수단으로 늘리시는 게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단수를 더 늘리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이제 가방의 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올라가면 이 가방의 전체적인 길이가 많이 또 길어집니다. 그래서 안 늘리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요것도 32단을 떴고 얘도 마찬가지로 32단을 떴습니다. 근데 얘는 3.5mm로 떴고 얘는 4mm로 떠서 이제 사이즈가 좀 차이가 나죠. 자, 이렇게 보면 한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약간 커요, 약간.
그리고 높이도 이제 약간 크고, 하지만 처음에 했던 기초 사슬, 그 다음에 단수 모두 똑같습니다. 사이즈만 살짝 작아질 뿐이에요. 자,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지금 루피 내추럴로 뜬 거는 가로가 32cm가 조금 넘고요. 높이는 26cm 정도 됩니다. 자, 루피로 뜬 거는요. 루피로 뜬 거는 가로가 30cm 조금 넘고, 자, 높이를 재면 24cm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크게는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다 모두 이 정도 언저리에서 나오게 될 거고요. 이제 호보 라인에 들어갈 건데요. 자, 32단째 떴을 때, 무늬 패턴 32단째 떴을 때 이렇게 안쪽 면을 바라보고 뜨게 됩니다. 자, 마지막까지 다 떴고, 여기 맨 처음 32단 첫 번째 무늬 패턴 넣어줬던 사슬 2개 아래 공간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그냥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 실 끌어와 줍니다. 잘라서 끌어와 주고, 이 실은 돗바늘로 이제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고, 자, 이제 호보 라인에 들어갈 건데요. 자, 표시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놓으시면 얘가 딱 반으로 접어질 거고, 우리가 얘가 이 패턴의 개수, 그러니까 이렇게 올록볼록 올라온 요 패턴의 개수를 셌을 때 46개죠. 46개를 반으로 딱 나누면 23입니다. 그래서 앞, 뒤로 23개를 맞추면 되는데, 얘를 그냥 딱 놔두고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힙니다. 그리고 앞, 뒤로 이 패턴이 이렇게 대칭이 돼서 이렇게 맞게 돼요. 자, 이렇게 접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접히고, 여기를 기준으로 맨 처음 여기 앞, 뒤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사슬 2개 아래 공간을 이렇게 앞, 뒤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표시를 해놓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잘 접힙니다. 그리고 앞, 뒤가 이렇게 대칭이 돼요. 사슬 2개 아래 공간에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서부터 쭉 세서 들어오면 얘가 앞에가 23개 패턴이에요. 23을 2로 나누면 안 떨어지죠. 그래서 자, 11을 갑니다. 자, 이쪽에 오른쪽에서부터 11, 1, 2, 3, 4, 5, 6, 7, 8, 9, 10, 11 하고, 그 다음 12번째 무늬 패턴 사슬 2개 아래 공간에다가 표시링을 달아놔요. 자, 이쪽에서 세도 이 표시링 달린 전까지가 11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양쪽에 11, 가운데 이렇게 하나가 있어서 23개의 패턴이고,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부터 세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하고 12번째에다가 표시링을 달아 놓습니다. 자, 이쪽에서 세도 이 표시링 전까지가 11개 패턴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이쪽도 11, 이쪽도 11,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거고, 이제 양쪽은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어느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실을 가지고 오는데, 자, 먼저 매듭을 하나 지어줍니다. 자, 꼬리실 나중에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요. 조금 남겨놓아요. 매듭을 하나 지어주고, 땀 유지를 시켜준 다음에 바늘을 잠깐 뺍니다. 표시링 달린 왼쪽 사슬 2개 아래 공간에다가 바늘을 넣고, 지금 요 매듭을 진 거를 이렇게 끌고 와요. 바늘에 다시 넣어서 이렇게 끌고 옵니다. 요렇게 됐죠. 요 상태에서 사슬 하나 해주고, 그 다음 왼쪽
사슬 2개 아래 공간으로 갑니다. 자, 일로 가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자, 원래 무늬 패턴이죠. 자, 이렇게 갔습니다. 이제 쭉 갑니다.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1대1로 무늬 패턴을 쭉 가주시면 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반대편 표시링 달린 전까지만 일단 해줍니다. 여기까지 무늬 패턴을 일단 넣어 보겠습니다. 자, 쭉 패턴 넣어서 왔고요. 반대편 표시링 달린 전까지 무늬 패턴을 넣어줬습니다. 자, 표시링 달린 전까지 무늬 패턴을 넣어줬을 때 이 무늬 패턴의 개수를 세면요. 우리가 자, 이 호보 라인 지금 우리 첫 번째 단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서 이 표시링 빼고 그 다음 반대편도 표시링 빼고 그 다음 무늬 패턴의 개수가 22개였어요. 이쪽이 11개, 이쪽이 11개, 22개였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표시링 달린 다음에서 사슬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무늬 패턴을 넣어줬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무늬 패턴을 넣어준 곳인데, 헷갈리면 이쪽에 일단은 표시링을 달아 놓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반대편 표시링 달린 전까지 했을 때의 무늬 패턴의 개수가 20개가 나와요. 20개가 나오고, 첫 단에서만 양쪽에서 하나의 무늬 패턴, 하나씩의 무늬 패턴이 줄어들어서 22개에서 20개가 되고, 그 다음 단부터는 이제 매 단마다 패턴이 하나씩을 이제 줄어들게 돼요. 일단 저랑 몇 단 해보시면 됩니다. 자, 표시링 달린 전까지 됐고, 표시링 달린 전에는 짧은뜨기 해줍니다. 짧은뜨기 해주고, 기둥사슬 하나 하고 이제 편물 돌릴 거예요. 해서 얘가 이제 편물을 돌렸을 때 첫 번째 무늬 패턴을 넣는 자리가 됩니다. 얘를 돌려서 이제 안쪽 면을 바라보고 뜹니다. 여기가 첫 번째죠. 첫 번째에다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호보 라인 두 번째 단 들어가면 되고,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단 첫 번째 무늬 패턴 자리입니다. 여기에다가 표시링 달아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도 똑같이 무늬 패턴을 반복을 해서 넣어주는데, 어디까지 넣어주냐면 지금 반대편 표시링 달린 전까지 무늬 패턴 반복해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링 달린 전까지 무늬 패턴을 반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표시링 달린 데서부터 지금 쭉 개수를 세면 19개가 나와요. 저랑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19개가 됐고, 자, 전 단에서는 20개의 패턴이었어요. 한 패턴이 줄어서 19개가 됐습니다. 자, 표시링 빼고, 자, 표시링 달려있던 자리에는 짧은뜨기 하나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둥사슬 하나 하고 편물 돌려줘요. 자, 첫 번째 무늬 패턴을 넣어야 되는 자리죠.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무늬 패턴 넣어주고, 얘가 호보 라인 세 번째 단 첫 번째 무늬 패턴입니다. 여기에 표시링을 달아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 들어가는데, 이제 19개였으니까 세 번째 단은 한 패턴을 줄여서 18개가 될 거예요. 또 무늬 패턴 따라서 쭉 가고요. 쭉 가고, 반대편 표시링 달린 전까지 무늬 패턴을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표시링 달린 전까지 무늬 패턴을 넣어줬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반대편 표시링 달린 데서부터 여기까지가 18개입니다. 무늬 패턴이. 세보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자, 전 단에서는 19개의 패턴이었는데
18개 했고요. 자, 끝날 때 여기 마지막 얘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얘를 하나씩 줄여서 매 단마다 패턴 하나씩을 줄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 표시링 빼주시고, 자, 얘를 안 하는 대신에 얘를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기둥사슬 하고 편물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단을 들어가게 되고, 세 번째 단 마지막 무늬 패턴 넣어줬던 데가 네 번째 단 첫 번째 무늬 패턴을 넣어주는 자리가 되죠.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해주고, 네 번째 단 첫 번째 무늬 패턴에다가 이렇게 표시링 달아 놓습니다. 자, 세 번째 단에서 18개 패턴이었는데, 네 번째 단은 이제 또 17개를 만들면 되겠죠. 여기 표시링 달린 전까지 패턴을 쭉 넣어주시면 이제 17개의 패턴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무늬 패턴 넣어 볼게요. 자, 여기 표시링 달린 전까지 무늬 패턴을 넣어줬고요. 그러면 네 번째 단, 여기 첫 번째 무늬 패턴부터 여기까지가 17개의 무늬 패턴입니다. 세 번째 단에선 18개였는데 네 번째 단에서 하나 줄여서 17개가 됐어요. 자, 하나 줄이는 거는 이 마지막 무늬 패턴을 해주지 않는 거죠. 표시링을 빼고 이 마지막은 짧은뜨기 해줍니다. 짧은뜨기 해주고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다시 편물 돌려줍니다. 자, 네 번째 단 마지막 무늬 패턴이 다섯 번째 단 첫 번째 무늬 패턴 넣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또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무늬 패턴 넣고 다섯 번째 단 첫 번째 무늬 패턴을 넣었어요. 여기에다가 표시링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단은 16개의 무늬 패턴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씩 패턴을 해주지 않고 줄여주면서 매단 하나의 패턴씩을 줄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늬 패턴이 4개가 남을 때까지 쭉 줄여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쭉 해서 무늬 패턴 4개 남을 때까지 쭉 이 호보 라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호보 라인을 쭉 뜨고 있고요. 17번째 단을 지금 뜨고 있고 17번째 단 마무리하고 이제 편물 돌려서 18번째 단을 들어가면 되는데, 자, 홀수 따낼 때는 이 겉면을 보고 뜨고 짝수 따낼 때는 안쪽 면을 보고 뜨게 됩니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수를 체크를 하실 때는, 자, 우리 여기 중앙 센터에다가 지금 표시링 하나 달아놨죠. 그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얘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여기가 이 가방 부분 32번째 단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부터 세면 안 되고 그 다음, 자, 이 표시링 따라서 오른쪽으로 쭉 간 다음에 그 다음, 그 위에 단, 자, 여기에서 쭉 타고 갑니다. 쭉 타고 가서 한 중앙 정도까지 가요. 한 요 정도? 더 가야 되겠네. 한 요 정도 가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단수를 체크를 하면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그래서 지금 17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단 한 번 더 줄여주고 그 다음 19번째 단부터는 이제 가방 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17단 마무리입니다. 17단에서는 지금 패턴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4개가 나오면 맞고, 여기 표시링 방금 뺀데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기둥사슬 하나 해준 다음에 편물 돌려줍니다. 자, 17번째 단 마지막 4번째 무늬 패턴이 18번째 단 첫 번째 무늬 패턴을 넣는 곳이죠.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18번째 단 첫 번째 무늬 패턴에 표시링 달아 놓습니다.
자, 여기 표시링 달린 전까지 또 가줘요.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무늬 패턴 넣어줍니다. 자, 이게 표시링 만났죠? 표시링 빼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러면 18번째 단은 안쪽 면을 보고 뜨게 되고 무늬 패턴이 하나, 둘, 셋, 3개가 남았죠. 자, 이제 이 다음부터 이제 가방 줄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짧은뜨기로 끝났죠? 기둥사슬 하나 하고 편물 돌려서 방금 짧은뜨기 해줬던 이 V코, 얘는 기둥사슬, 얘 짧은뜨기 해줬던 V코, 여기에다 바늘 넣고 다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짧은뜨기에서 생긴 V코에다가 표시링 달아놔요. 자, 여기 전까지 이 2개 무늬 패턴 또 넣어줍니다.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표시링 달린 여기 마지막 무늬 패턴에다가 짧은뜨기 해주고 기둥사슬 하나 하고 또 편물 돌립니다. 지금 가방줄 첫 번째 단을 한 거예요. 편물 돌려서 방금 짧은뜨기 해줬던 이거는 기둥사슬, 이거는 짧은뜨기 해줬던 V코에다가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해주고 지금 짧은뜨기 했던 V코에다가 표시링 다시 달아놔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표시링 달린 데는 계속 짧은뜨기가 계속 들어갈 거고 이 가운데 2개 있는 무늬 패턴에만 또 무늬 패턴을 넣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고 여기 지금 짧은뜨기 한 V코에다 표시링 달아놨죠? 여기에 짧은뜨기 기둥사슬 하고 또 편물 돌려줍니다. 방금 짧은뜨기 해줬던 V코에 또 짧은뜨기 해줍니다. 해주고 짧은뜨기 V코에다가 표시링 달아놔요. 헷갈리지 않으시는 분들은 표시링을 안 달아놔도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표시링 달고 갑니다. 또 그럼 편물 돌려서 여기 무늬 패턴 2개 있죠? 여기에는 1대1로 무늬 패턴 넣어주면 되고요. 자, 짧은뜨기 V코죠. 표시링 달려있는데 여기 빼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기둥사슬 하나, 또 편물 돌려줍니다. 방금 짧은뜨기 했던 V코에 또 짧은뜨기 해주고 짧은뜨기 V코에다가 표시링 달아놔요. 또 무늬 패턴 2개 넣어줍니다. 자, 짧은뜨기 V코 만났어요. 그러면 짧은뜨기 해주고 기둥사슬 하나 하고 편물 돌려주고 또 짧은뜨기 해줍니다. 하고 표시링 달아놓고요. 이제 이쯤 하면은 이제 안 헷갈리실 거예요. 계속 그냥 가운데 2개는 무늬 패턴 2개 넣어주고 양쪽 시작하고 끝날 때 짧은뜨기 자, 마지막 짧은뜨기 V코에 짧은뜨기 해주고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또 편물 돌려서 짧은뜨기로 시작하고 무늬 패턴 2개 넣어주고 짧은뜨기로 또 끝나고 계속 요거를 반복을 해주시면 지금 호부 라인이 이렇게 타고 와요. 타고 오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직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방 줄이 되는 거고요. 자, 호보백은 이 호보 라인과 가방 줄이 다 연결이 돼서 가방 줄이 되는 거라서 제가 루피실로 뜬 거는 26단을 떴어요. 이 가방 줄 처음 단부터 해서 26번째 단까지 떴고, 루피로 만든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이제 이거를 26단을 떴고, 이 단수 체크는 이제 이 구멍을 세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길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방줄 한 대만 길이를 재면 지금 20cm 정도가 나오거든요. 20cm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또 키에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이보다는 한 2cm 정도는 짧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짐을 놓고 쓰다 보면은 이제 약간의 늘어짐은 있어요. 이게 패턴이 단단해서 그나마 늘어짐은 적지만 모든 건 다 늘어짐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저는 키가 160일 때 이 가방줄을 20cm를 잡았지만 키가 크신 분들은 조금 더 늘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만드시면 돼요. 저는 또 똑같이 그냥 20cm를 만들 겁니다. 그냥 26단을 뜨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26단을 저는 뜨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길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다 마무리를 하면 이쪽은 지금 한 거 똑같이 반복으로 또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들어주면 되고, 이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만 한번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똑같아요. 그죠? 일단은 저는 26단 될 때까지 쭉 한번 이 가방줄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방줄을 쭉 떴는데요. 자, 루피를 할 때는 26단을 떠서 20cm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바늘을 굵은 거를 쓰고 실이 다르니까 24단까지만 떠도 지금 20cm가 나와서 24단에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단수보다는 길이가 더 중요를 하고, 저는 키가 160일 때 이 가방줄 길이를 20cm로 맞췄어요. 근데 여러분들 더 뜨셔도 됩니다. 그런데 짝수단으로 늘려주셔야 이제 마무리할 때 이제 겉면을 보고 마무리가 돼서 아무래도 좀 깔끔하게 됩니다. 자, 24단까지 떴으니까 이 안쪽 면에서 보고 뜨고 있고요. 자, 짧은뜨기 됐고 기둥사슬 하나 해서 편물 돌려주고 또 짧은뜨기에다가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이 2개 패턴에다가 짧은뜨기 2개씩 넣어줍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도 짧은뜨기 하나, 둘 하고 마지막 이렇게 짧은뜨기 코에 짧은뜨기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가 마무리입니다. 하고 실을 적당히 자르겠습니다. 하고 한쪽은 이제 얘 빼서 실 처리 해주시면 돼요.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뭉쳐있는 데 있죠? 이런데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해서 실은 감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한쪽, 가방 한쪽에 호보 라인과 가방줄을 모두 다 완성을 한 거예요. 자, 위에 제가 자막 표시해 드릴 테니까요. 자, 반대편은 이거 한 거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쌍둥이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자,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자, 반대편을 할 때는 뒤집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링 달린 그 다음부터 이제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쪽 면, 한쪽 호보 라인하고 가방줄 완성을 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 호보 라인 다 완성이 됐고 가방줄까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양쪽이 딱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앞 뒤도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딱 애누리 없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됩니다. 자, 호보백은 이 호보 라인 들어가는 데서부터 이제 가방줄의 길이로 이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호보 라인 들어간 데서부터 이 가방줄의 길이까지 쟀을 때 저는 지금 34cm가 나오고요. 자, 요 가방줄 길이만 쟀을 때는 지금 20cm가 나옵니다. 그 센치 조금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제 가방줄을 연결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 자, 요렇게 반대편 했으면 이제 요렇게 끝났을 겁니다. 제일 마지막 단, 여기 25번째 단, 가방줄 25번째 단은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 상태로 끝이 나 있고, 자, 가방줄을 겉면, 겉쪽 면과 반대편도 겉쪽 면을 이렇게 맞대어 줍니다. 맞대서 양쪽을 이제 연결을 해줄게요. 자, 얘도 6코, 1, 2, 3, 4, 5, 6. 뒤편도 1, 2, 3, 4, 5, 6. 6코입니다. 1대1로 대칭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 기둥사슬 없는 상태에서 여기가 첫 번째 코죠. 첫 번째 코 가방줄 앞에 있는 거는 뒤에 한 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앞에 한 줄에 이렇게 걸쳐줍니다. 그리고 실을 끌어와서 빼뜨기 해줘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앞에 줄은 뒤에 한 줄, 뒤에 줄은 앞에 한 줄, 이렇게 바늘을 걸쳐서 빼뜨기.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앞에 줄은 뒤에, 뒤에 줄은 앞에, 이렇게 한 줄씩 잡아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다 연결이 됐고요. 마지막은 이렇게 사슬 하나 마무리해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실을 잘라주고 나머지 실은 이제 돗바늘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똑바로 놨을 때 이렇게 돼서 얘가 약간 접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손으로 펴주고 최종적으로 다 하고 난 다음에 꼭 스팀으로 이거 다림질 꼭 루피는 해주는 겁니다. 반드시 해주는 거예요. 그럼 딱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가방줄이 다 연결됐고, 이제 이 호보 라인에 들어가는 조개 무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호보 라인에 조개 무늬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거를 해주는 이유는 이제 예쁘게 이제 디자인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 호보 라인이 조금 이렇게 단단하게 빼뜨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잡혀 있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염두를 해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미리 한쪽은 해갖고 왔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로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이런 무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한쪽을 하시면 반대쪽은 또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가방 이 몸통 부분 만들 때 이렇게 중간에다가 우리 표시링 센터 자리 표시해 놨죠. 여기 표시링 빼주시고, 자, 지금 여기 있는 자리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모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그냥 임의로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코를 잡아줍니다. 자, 지금부터 이 이제 호보 라인 따라가는 자리가 정식 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융통성이 필요해요. 자, 여기에다가 해줄 거고, 자, 실을 가지고 와서 매듭을 하나 지어줍니다. 매듭 하나 지어주고 사슬 땀을 유지를 시켜주신 다음에 방금 찝어뒀던 자리에다가 바늘 넣고 얘를 다시 바늘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빼줍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 여기 센터 자리 표시링 빼줬던데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고 사슬 2개 공간 아래죠? 넣고 짧은뜨기 3개 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이거 짧은뜨기 할 때도 이 몸통에 있는 V코 이렇게 눌러서 뜨지 않고 명확하게 보이게 땀 조절 잘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갈 건데, 자, 여기가 어디가 뭐 코고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감으로 가야 되는데요. 자, 3개를 한 다음에 얘를 요렇게 당겨 보세요. 당겨서 이렇게 닿는 부분 있죠? 이렇게 닿는 부분. 거기에다가 그냥 바늘을 넣고 빼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한 코 건너는 느낌이거든요. 한 코 건너는 느낌인데 그냥 임의로 보는 거예요. 얘 지금 우리가 지금 만들 때 이 땀이 있죠? 이 땀 정도를 하나 그냥 걸러줍니다. 걸러주고 그 다음 짧은뜨기 3개 넣습니다. 하나, 둘,
셋 해주고 또 얘를 이렇게 했을 때 맞닿는 부분 한 요쯤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고 빼뜨기 해주는데 자, 꼭 2가닥씩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조금 탄탄해요. 자, 요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한 코 거른다는 느낌 한 요쯤 될 것 같아요. 한 코 걸으면 한 요쯤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짧은뜨기 또 3개 넣어줍니다. 하나, 둘, 셋. 자, 이 몸통에 있는 V코를 조금 길게 잡아주셔야 무늬가 더 예쁘게 나와요. 자, 요렇게 됐고 또 얘를 요렇게 했을 때 닿는 부분 요쯤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빼뜨기 해주고 또 한 코 건넌다는 느낌 한 요쯤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해주고 얘를 또 이렇게 옆으로 눕혔을 때 닿는 부분 한 요쯤 되겠죠? 여기에다가 빼뜨기.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융통성을 발휘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어디 코자리 이렇게 찾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한 코 건넌다는 느낌, 한 코 건너고 그 다음 자, 한 코 건너는 거는 코가 있어서 건너는 게 아니라 감으로 건너는 겁니다. 그 다음 바늘 넣고 짧은뜨기 3개 둘, 셋 하고 얘 또 이렇게 맞닿는 부분 여기에 빼뜨기 해줍니다. 또 한 코 건넌다는 느낌으로 가요. 한 요쯤 되겠네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또 얘를 이렇게 했을 때 맞닿는 부분에 빼뜨기 해줍니다. 또 한 코 건넌다고 생각하시고 임의로 하나 건너주시고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또 얘를 당겨서 이렇게 맞닿는 부분 이렇게 했을 때 닿는 부분 한 요쯤 됩니다. 여기에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융통성을 좀 발휘를 해서 쭉 가셔야 돼요. 조금 저랑 더 가볼게요. 또 한 코 건넌다는 느낌 한 코 건너면 한 요쯤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해주고 얘 이렇게 눕혔을 때 닿는 부분에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또 한 코 건너는 자, 임의로 하나 건너주는 거예요. 이거는 딱 명확하게 코가 있어서 건너는 거 아닙니다. 자, 한 코 건너고 그 다음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당겼을 때 닿는 부분 요쯤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빼뜨기. 자, 이제 호보 이쪽 라인이 거의 끝으로 가고 있고 이제 가방줄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한 코 건너고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해주고 얘 이렇게 했을 때 닿는 부분 요쯤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빼뜨기. 또 한 코 건너고 한 코 건너고 한 요쯤 되겠네요.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닿는 부분 요쯤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빼뜨기. 또 한 코 거르는 느낌. 자, 임의로 그냥 가는 겁니다. 땀으로 봤을 때 이 정도가 한 코 길이가 되겠다 싶은 데다가 건너고 짧은뜨기 3개 또 얘 이렇게 했을 때 닿는 부분 요쯤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빼뜨기. 자, 이제 가방 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약간 좀 타이트한 느낌으로 나오는데 이제 가방을 쓰다 보면 호보백이 이쪽이 좀 늘어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짧은뜨기 3개 넣는 걸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나중에 울어요. 그래서 얘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처럼 해가지고 쭉 둘러서 오시면 돼요. 저도 쭉 두르고 마지막 한 요쯤 됐을 때 저랑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해서 오고 있고요. 한 요 정도 남았습니다. 자, 잘 오고 계시죠? 자, 임의로 가야 되는 거라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금 저도 하다 보면 약간 이게 우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울어야지 더 나아요. 어차피 얘 이렇게 당겨서 다림질 해주면 다 잘 펴지고요. 그 다음에 쓰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되는 게 좋고, 제가 테스트로 만들어 놓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다림질해서 쭉 펴주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 정말 너무 지나치게 우는 게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 지금 빼뜨기 됐고 한 코 건너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 짧은뜨기 할 때 몸통 부위코 정확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자, 한 코 건너면 한 요쯤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딱 닿았을 때 닿는 부분 여기에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또 한 코 건너면 한 요쯤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 둘, 세 개 해주고,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우리 중앙 여기 센터 라인에 짧은뜨기 3개 하고 시작했던 부분을 만납니다. 여기 지금 꼬리실 달려있죠? 거기 옆에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그러면 마무리예요. 자, 이게 어려운 거는 없는데 패턴 자체는 워낙 쉬운데, 자, 코가 아닌데다가 지금 하는 것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실 끊고, 자, 남은 실은 이제 뒤쪽으로 보내서 돗바늘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돗바늘 처리하는 거 안 어렵지요? 여기 빼뜨기 된 상태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지금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펀칭이 돼 있는 부분, 이렇게 동그랗게 뚫려 있는 부분 말고 이렇게 스티치가 막 모여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데다가 넣고 그냥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종이실은 꼬리실 감추기가 되게 좋아요. 잘 풀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패턴 자체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얼키설키? 제가 지금 쓰는 단어가 맞나요? 그렇게 되는 거라서 숨기기도 참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해주시고 그냥 실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제 하면서 생긴 꼬리실 다 정리를 해줍니다. 다 정리를 해주고 이제 라스트 마지막, 요거는 선택이에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꽃단추를 제가 좀 달아봤는데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귀엽고요. 네, 포인트도 되고,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안 하면 굉장히 심플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쓸 수 있고, 하면은 좀 귀엽고, 그다음에 호보백이 이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건이 쏟아지는 게 조금 많이 없어서 그냥 에코백 스타일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은 있지만 그래도 단추를 달아주면 조금 더 좋습니다. 자, 단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바늘을 바꿔서 할 건데요. 저는 3mm를 사용을 해서 만들 겁니다. 자, 3mm 바늘이 있으시면 좋고 없으시면 3.5mm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4mm 바늘로 할 경우에는 제가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매직링을 하나 잡아주시고 매직링 안으로 바늘 통과해서 실 끌고 옵니다. 자, 사슬 2개 잡습니다. 하나, 둘 잡고 실을 감아요. 바늘에 실을 감고 매직링 안으로 통과해서 실을 끌고 옵니다. 자, 퍼프 스티치를 만들 거예요. 자, 3줄 걸렸고 한 번 또 감고 실을 또 끌고 옵니다. 그러면 5줄, 또 감고 실 끌고 옵니다. 6줄, 7줄, 또 한 번 실을 감고 끌고 옵니다. 그래서 9줄. 실 감고 실 끌고 오는 거를 총 4번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바늘에 걸린 줄의 개수가 9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을 끌고 와서 통과시켜주는데 마지막 요거 하나 남겨놓고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바늘에 줄이 2줄이 남았죠? 2줄 통과. 자, 요렇게 됐어요. 하고 사슬 하나, 둘 해주고 매직링 안으로 바늘 넣고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자, 요 모양을 이제 계속 만들 건데 요거를 총 얘 한 거 포함해서 5개를 만들 거고요. 바늘을 4mm로 쓰시는 분은 실 감아서 끌고 오는 걸 4번을 했는데 3번만 해주셔도 아마 될 거예요. 자, 사슬 하나, 둘 해주고 실 감고 매직링 안으로 통과해서 실 끌고 와요. 3줄 걸렸죠? 실 감고 매직링 안으로 통과해서 실 끌고 오면 5줄, 실 감고 매직링 안으로 통과하면 7줄이 되는데 4mm 하시는 분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실 끌고 오는 거를 3번만 하는 거예요. 저는 3mm로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서 9줄을 만들어주고, 자, 9줄 중에 여기 안쪽에 있는 얘 한 줄 빼고 실을 끌고 와서 통과시켜 줍니다. 그럼 바늘에 2줄 남았죠? 다시 끌고 와서 2줄 모두 통과, 사슬 하나, 둘, 2개 해주고 매직링 안으로 바늘 넣고 빼뜨기 해줍니다. 자, 그러면 2개가 만들어졌어요. 또 사슬 하나, 둘, 실 감고 매직링 안으로 통과해서 실 끌고 오고, 실 감고 또 끌고 오고, 지금 2번 끌고 왔어요. 실 감고 끌고 오고, 3번 실 감고 매직링 안으로 통과해서 4번 끌고 오면 바늘에 걸린 줄의 개수가 9줄이 걸리고, 여기 한 줄 빼고 여기 한 줄 빼고 나머지 8줄을 통과. 그럼 바늘에 2줄이 남았죠? 실 끌고 와서 2줄도 통과, 사슬 하나, 둘 해주고 매직링 안으로 통과해서 빼뜨기 해줍니다. 자, 얘를 지금 3개 만들었어요. 하나, 둘, 셋. 앞으로 2개를 더 만들어 줍니다. 자, 2개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5번째 꽃잎 만들고 있고요. 자, 오므려 준 다음에 사슬 2개 해주고 매직링 안으로 빼뜨기 해준 다음에 얘를 조금 길게 이렇게 빼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꼬리실을 당겨서 오므려 주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오므려 주는데 조금 살살 달래면서 오므려 주세요. 왜냐면 당기다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살살 당기면서 오므려 주고, 한 요 정도 될 때까지만 이렇게 오므려 줍니다. 자, 여기 실 이렇게 길게 빼놨죠? 조금 실을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한 25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이 실하고 이 꼬리실을 한번 묶어줍니다. 한 번 더 묶어줘요.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됐습니다. 사실 그냥 요 상태로 단추를 활용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자작나무 단추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달아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예쁘죠? 이 자작나무 단추는 자, 돗바늘을 가지고 옵니다. 자, 꼬리실, 이거 길게 자른 거 말고 꼬리실을 가지고 돗바늘에 연결을 시켜주고, 자, 여기가 뒤쪽인데 앞쪽으로 한번 보내줘요. 보내주고 얘에다가 이렇게 꽂아줍니다. 꽂아주고 다시 이 실을 뒤쪽으로 보내줘요. 자, 그럼 요렇게 됐습니다. 요렇게 됐어요. 자, 얘 지금 있는 실하고 꼬리실을 또 묶어줍니다. 한 3번 정도 묶어줘요. 1번, 2번, 3번.
자, 요 정도까지만 해도 이 단추가 빠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남은 꼬리실, 요 길게 남은 거는 가방에다가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남은 꼬리실은 여기 안쪽으로 해서 실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길게 잘라준 이 실을 가지고는 이제 가방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돗바늘에다가 연결을 해놓고, 자, 이제 연결을 해줄 건데, 우리 여기 중앙 부분이죠. 여기 센터 자리, 여기에 지금 짧은뜨기 3개 돼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여기 라운드 정리하면서 이 센터 부분부터 시작을 했죠. 얘가 이 가방의 중심입니다. 여기에다가 달아줘야 되는데, 자, 위에서부터 구멍 개수를 세요.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달아줍니다. 세 번째 구멍에다가 얘를 넣고, 자,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위에다 달면은 또 안 이뻐요. 헐겁고. 세 번째 구멍에다 얘를 끼고, 이제 그냥 단추 달듯이 달면 되는데, 요거는, 자, 세 번째 구멍에 넣었죠? 두 번째 구멍으로 다시 나와요.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구멍으로 다시 나왔고, 나오면, 자, 이 꽃잎, 이 안쪽에 최대한 가까운데 두 줄씩 잡아줘요. 이거는 뭐 이렇게 딱 정해진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 저는 그냥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두 번째 구멍에서 세 번째 구멍으로 나와요.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구멍으로 나오고, 또 이쪽 꽃잎 쪽 안쪽에 최대한 가깝게 해서 이렇게 두 가닥씩 잡아줘요. 잡고 또 세 번째에서 두 번째 구멍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해주신 다음에 이 남은 실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고, 우리 단추 달 때도 이런 식으로 달죠. 돌려주고, 자, 이렇게 매듭을 하나 지어서 이 안에다가 통과를 시켜줍니다. 이거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조금 단단하게 됐다 싶으면 그냥 안쪽에서 실 처리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건 여러분, 이게 방법이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이게 원래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남은 꼬리실은 이제 뒤쪽으로 보내서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뒤쪽으로 보내서 여기 이제 안쪽에서 꼬리실을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뿅 하고 달렸고, 네, 요거 되게 귀엽고 예쁩니다. 그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걸쳐줄 줄을 만들 건데요. 자, 바늘은 쓰시던 바늘 동일하게 쓰시면 되고, 네, 이중사슬을 잡을 거예요. 뒤에 꼬리실을 넉넉하게 한 50cm 정도 남겨놓고 매듭을 하나 지어줍니다. 자, 매듭. 초점이 안 맞으니까 이거 잠깐 뺄게요. 자, 꼬리실 50cm 정도 남겨놓고 매듭 하나 지어주고, 지금 밑에 꼬리실이 있고 오른쪽에 지금 본실이 걸려 있어요. 꼬리실을 바늘 위에 올려서 수평을 맞춰줘야 돼요. 요렇게 기우는 게 없이 수평을 맞춰주신 다음에 본실 끌고 와서 통과. 자, 좀 타이트하게 잡을수록 단단합니다. 바늘에 딱 붙여주세요. 또 꼬리실 올리고 두 줄 걸렸죠? 본실 끌고 와서 통과. 또 이 꼬리실을 바늘 위에 올려줍니다. 자, 두 줄 통과. 또 꼬리실을 위에다 올려주고 본실 끌고 와서 통과. 자, 이 과정을 계속 해주시면 돼요.
통과, 꼬리실을 바늘 위에 올려서 통과, 꼬리실을 바늘 위에 올려서 통과. 자,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한 10cm, 12cm 정도만 만들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다 만드셨으면 자, 여기다가 한번 대봐요. 어떻게 갈 거냐면 얘가 요렇게 들어갈 겁니다. 요렇게 될 건데 한번 느낌을 보세요. 이렇게 뒤에까지 달릴 수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모자랄 것 같으면 조금 더 떠줍니다. 조금만 더 떠볼게요. 자, 저는 요 정도. 제가 길이를 재보니까 한 10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10cm, 뭐 10cm에서 12cm 사이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원하는 길이까지 나왔으면 지금 줄이 2줄이 걸렸죠? 이거를 2줄을 모두 한꺼번에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뒤에다가 얘를 달아줘야 돼서 실을 조금 남겨놓습니다. 넉넉하게 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자, 마무리고 얘를 어디에 달아주냐면 뒷면 센터 안쪽 면에다가 달아줘야 되는데 자, 요렇게 달을 겁니다.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달아줄 거예요. 자, 한 가닥만 잡아서 긴 거 줄 한 가닥만 잡아서 돗바늘에 연결시키고 자, 이쪽 끝쪽하고 얘랑 맞닿을 수 있게 첫 번째 이중사슬에다가 바늘을 찔러줍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2개 한번 다시 이렇게 잡아서 통과시켜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요 꼬리실 남은 거랑 한번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뒤쪽 편에다가 꼬매주시면 되는데 자, 뒤쪽 면 센터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있잖아요. 여기 첫 번째랑 두 번째 여기 사이 여기에다가 달아주세요. 자,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바늘 가고 통과시켜 줍니다. 지금 여기 맞물려서 해놓은데 이쪽으로 통과시켜요. 이거를 몇 번 계속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느질은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안 흔들리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느질 설명할 때 되게 애매해요. 이게 딱 정해진 룰이 없어서 할 때마다 제가 달고 싶은 방법대로 그냥 달아요. 이렇게 안 흔들리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해주시고 얘가 안 빠지겠다 싶을 때까지 한 3, 4번 더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왔다 갔다 했다고 치고 자, 이 꼬리실이랑 얘랑 한번 묶어준 다음에 나머지 꼬리실은 또 이 안쪽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했다고 치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깜찍합니다. 그리고 얘를 조금 다는 게 이렇게 물건을 넣었을 때 조금 더 안정감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방도 모두 다 완성이 됐고 이 꽃 단추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단추는 이 가방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도 활용하시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펀칭 네트 호보백 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드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메이드 인 한코 한코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